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엄청 바쁘시죠? 뭐 조금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가 왜 슈퍼 위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G20 정상회담도 뭐 있고 개별 정상회담도 많고 네. 트럼프 대통령 한국 오고 그렇죠. 외신도 참 쏟아지죠? 네, 많이 예. 보도가 나옵니다. 특히 예. 그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야기는 이 동아시아에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DMZ 방문 과연 할 것인가? 여기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뭐 거의 뭐 화살고지 간다는 쪽으로 막 가는 것 같던데. 네. 예. 아무래도 지난 2017년 방문 당시에 이 기상 악화로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아쉬워했다 이렇게 백악관에서도 발표를 했었는데 아마 그 이유도 큰 것 같습니다. 그 24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구축자로서의 이미지를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주는데 관심이 있다. 이렇게 한 전문가 말을 인용을 해서 예. 그러니까 결국 미국 유권자들을 위해서도 DMZ 방문이 추진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 역시 25일자 보도에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의 목적은 지난 2월 결렬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사태 타개를 위한 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역시 비무장지대 방문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러시아의 타스 통신 역시 이번 방문의 주요 협상 의제가 한미 동맹을 더 공고히 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양국 간의 긴밀한 공조 방안이다. 예. 이렇게 내용을 전했습니다. 뭐 그냥 DMZ 방문을 넘어서 이제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네,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도 다 긍정적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하노이 때와 같은 결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실무회담 더 철저히 하고 만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실무회담을 더 하자. 그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같은 경우에 아직 양측 합의가 도출된 것도 아니고 해서 그 실무회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의 NHK 방송이요 25일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 비건 미국 국무부 특별대표의 한국 방문,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 실무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집중 보도를 한 건데. 예. NHK는 이번 비건 대표의 방한은 그 한미 정상 간의 대화 내용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난주에 한 강연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북미 간의 사전 진전에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북미 양국이 모두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사실 전하면서 예.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 북미 간의 그 고위급의 관료 접촉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아무래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이제 같은 연관이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또 지난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방문했잖아요. 네네. 무려 14년 만에. 그렇죠. 이것도 큰 관심사죠? 그렇죠. 저 국제사회에서는 이게 더 큰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예. 그 미중 무역 갈등 여파 속에서 중국의 대응 이게 지금 지구촌의 최대 관심사거든요. 오는 또 금요일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북중 회담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최근에 그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서신 교환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뭔가 이렇게 큰 흐름이 있는 것 같다. 이게 뭐냐? 이 외신들이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잡고 싶어하는 그런 분석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예. 유럽 언론들 마찬가지인데 그 19일자 프랑스의 르몽드가 미중 간의 긴장 그리고 이제 G20에서 이루어질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중재 역할을 하려는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간의 중재 역할을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예. 이렇게 그 북중 정상회담의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있을 중국, 미국 사이의 1대1 정상회담. 네, 여기서 중국이 뭔가 카드를 하나 가져가려고 그렇죠. 평양을 갔다.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역할을 이제 찾겠다는 거죠. 이 신문은 중국의 그 청와 카네기 글로벌 정책센터의 자오퉁 연구원 말을 빌어서 북미가 그 대화를 재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 비핵화 협상 재개를 성사를 만약에 시킨다면은 이거는 중국이 북핵 문제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에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북한을 그 미중 갈등에서 확실한 긍정적인 카드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그 프랑스 전략 연구재단의 그 앙투안 봉다즈 연구원은 이 신문에서
이런 중국의 카드가 미국의 압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장담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모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는 이제 결국은 G20에서 있을 그 미중 정상회담을 봐야 알 수 있을 것임을 르몽드가 암시하기도 했고요. 예. 그 오히려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그 북중 정상회담에서 더 큰 이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봉다스 연구원이 말을 했다고 르몽드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이 갈등이라고 하는 건 워낙 뭐 무역뿐 아니라 복합적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북한 카드 하나만 가지고 중국이 유리해진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어렵죠. 거죠. 예,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아, 물론 뭐 중국 입장에서 성과가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긴 있습니다. 그 20일자 르몽드의 다른 기사를 보면은 시진핑 주석은 북미 간의 중재자로서 역할이 앞으로 강조될 것이라면서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외교적 성과를 거두기 원한다면은 중국에게 이런 중재자 역할을 기대를 하면서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중국에 좀 더 유연성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또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러시아의 네자비시바야 가제타 신문도 19일 보도에서 중국이 지금 뭐 첨단 분야의 종주국이 되겠다 이런 야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에 맞설 새로운 지렛대를 얻게 됐다. 이렇게 북중 정상회담의 의미를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여러 곳에서 다른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신문도 역시 그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인용을 해서 시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인 접촉이 아주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건 모든 게 다 이제 궁극적으로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북미 관계 네, 여기에 새로운 돌파구로 이어져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북중 관계 개선이 한반도 문제에 전체적으로 지금 나쁠 것이 없다. 이런 이제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게 또 우리 정부 판단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상당히 긍정적인 단계에 와 있다. 이런 언론들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 19일 날 중국의 신화망이 보도를 한 건데요. 예. 지난해 이후에 중국의 대북 관광 사업이 새로운 발전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내용을 전한 겁니다. 그래요. 네, 그 대북 제재 빈틈을 민간 영역에서의 특히 그 관광 사업에서 찾으려는 그런 의도가 보인다는 거거든요. 예. 신화망에 따르면은 북한을 찾는 중국인 여행객이 늘면서 북한의 호텔이라든가 관광 안내원 등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정도예요? 네. 이거는 이 대북 제재와 조금 무관하게 네. 관광객 급증으로 제재를 피하면서 외화 수입은 늘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아주 그 좋은 방법을 찾았다고 그러니까요. 할 수가 있는 건데 예. 사실 중국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의 어떤 그 뭐 방향도 좀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왜 사드 때 한국 그렇죠. 오는 중국 관광객 그냥 뚝 끊어져 버렸잖아요. 예. 그게 중국의 이상한 그 체제적 특성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거 한국으로 향하는 중국 관광객의 상당 부분을 이 북한으로 돌리는 그런 방식으로 맞아요. 이 대북 원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그 신화망은요. 관광 사업이 북한의 짭짤한 외화 수입을 안겨주게 된다. 그리고 그 북한으로 들어가는 관광객의 70%가 중국 관광객이라고 합니다. 네. 뭐 그러니까는 북한이 이 관광 사업이라고 하는 산업을 그 정권 차원에서 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음식이라든가 관광 코스, 뭐 호텔 가이드 이런 거에 대한 그 신경이 많이 쓸 테고 신경을 네. 쓸 테고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겠죠. 그렇게 이 언론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또 중국어를 구사하는 관광 가이드에 대한 인기가 북한에서 높아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홍콩의 대공보가 21일자 보도에서 최근 북한에서는 중국어 열풍이 불고 있다. 허허. 그 영향으로 이제 중국어 능력 시험 센터가 최근 설립됐다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 러시아의 네자비시바야 가제타 아까 소개해드린 그 신문도 역시 21일자 보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현재 북한과 중국의 이런 그 상호 원조 밀월 관계에 대해서 대북 제재의 빈틈을 북한과 중국이 함께 찾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관광객이 늘어나서 북한 호텔 관광 안내원 감당도 못하는 상황이다. 네, 이건 대단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면서 시진핑 주석이 미국 네.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거 아닐까? 네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또 다른 소식은요.
교수님 혹시 그 리틀 평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리틀 평양. 이게 일본 NHK가 지난 24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예. 그 북한으로부터 탈출한 탈북민들이 주로 이제 한국과 중국에 많이 정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멀리 유럽으로도 이동한 탈북자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네. 한국에 왔다가 유럽 가시는 분도 꽤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도 많고 예. 바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모양인데 예. 이 NHK에 따르면은 그 중에서 이제 최대 탈북자 커뮤니티가 형성된 곳이 영국 런던이라고 합니다. 런던. 네. 그래서 런던에 리틀 평양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 건데요. 아, 그 중심부에서 지하철로 한 20분 정도 가면은 뉴 몰든 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그 리틀 평양이라고 네, 합니다. 네. 근데 원래 이곳에 이제 한국 대사의 관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기업의 그 지사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라는데 그래서 이제 70년대부터 한국인들이 많이 살게 됐고 뭐 아무래도 이곳이 그래서 이제 그 한국 문화, 언어 이런 면에서 이제 탈북민들에게 그 충격이 덜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생활이 아무래도 편하고 그래서 이 탈북민들에 대한 그 알선 업체들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많이 모이게 됐다고 합니다.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온 분들도 당연히 언어도 통하고 그렇죠. 이쪽으로 간다 이거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2000년대부터 탈북자들이 이곳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지금은 한 500명 가량 탈북민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 500명. 네. 네. 그러면은 왜 하필 그럼 영국이냐? NHK가 그 한 탈북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는데요.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 실태 같은 것들을 이제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 북한 체제가 싫어서 북한을 나왔지만은 또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는 미국보다는 영국을 유럽을 택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유럽 국가 중에서 또 영국이 북한하고 제일 먼저 이 대사급 관계를 설정한 곳이라는 것도 예. 역시 영국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죠. 남한으로 왔다가 남한에서 적응이 안 돼서 결국 다시 영국으로 가는 그런 분들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곳에 있으면 남한도 북한도 아무 관계 없이 똑같이 코리안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탈북자에 대한 불편한 시선도 피할 수 있는 그런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네. 언어 장벽 없을 거고요. 네. 어. 그러니까 결국 영국에 정착하려는 탈북자들에게 이제 결국 언어 장벽 이런 것들이 뭐 가장 그 장벽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현지에서도 그래서 Connect North Korea라고 하는 지원 단체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영어 교육이라든가 전반적인 삶 이런 것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그 이 보도 NHK 보도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해에 그 리틀 평양이라는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영화까지. 네, 유럽에서 그래서 이제 상영이 됐는데 록시 레즈바니라고 하는 젊은 감독이 만든 건데, 영국 사람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이분이 굉장히 그 이력이 다채롭습니다. 일단 출신 자체가 다국적이고요. 이란 그리고 중국 또 말레이시아 이렇게 이제 부모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좀 다국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네. 이 영화에서 그 탈북자 남성이 저 고향이 남겨진 가족을 그리워하거나 또 영국에서 자라서 한국어를 잘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걱정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담겨서 이게 유럽에서 상도 많이 받고요. 큰 방향을 일으킨 영화라고 합니다. 네, 네. 리틀 평양이라는 네. 곳이 런던에 있다. 네, 단편 다큐까지 만들어졌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건 우리가 좀 빨리빨리 구해서 봐야 되는데요. 예, 그러네요. 또 다른 얘기는요? 네, 그 우리 유행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노래에서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네. 하는데 네. 그 취업하기 딱 좋은 나이다. 이게 그러니까 노년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 유튜브에서 새로운 인생의 장을 시작한 그 한국 어르신들이라는 타이틀입니다. 네. 로이터가 이제 보도한 건데요. 65세의 김칠두 씨라는 분인데요. 한국의 첫 시니어 패션 모델이 됐다. 이렇게 아유, 이분 유명한 분이에요 지금. 저는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 패션 위크에 카리스마 있게 첫 선을 보이면서 평생 꿈을 이뤘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거든요. 예.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노년층이 모델 학교로 그래서 이제 이분 이후로 몰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 노인분들을 유튜브 스타가 되거나 또 그 해외 K-팝 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등록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전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노년층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전한 겁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다양한 기회를 만드는 시니어들. 네,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경제 문화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 시대인 만큼 노년층의 패턴도 크게 변하고 있다. 뭐 이런 건데요. 한국이 OECD 국가들 가운데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실버 시장도 이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 2002년에서 2010년 사이에 약 5배가 확대됐다고 합니다. 실버 시장이요. 예. 계속 빠르게 성장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한 건데 로이터 통신의 표현에 따르면은 이들 한국의 노년층은 집에만 있기엔 재능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문직 은퇴자들의 경우에 그 스카이프 같은 그러니까 통신 장비를 이용을 해서 미국 같은 그러니까 외국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 점점 많아지죠. 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도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정말 첨단 IT를 이용해서 네. 외국에 있는 학생한테 한국어를 가르친다? 그렇죠. 실제 사례가 있나요? 예. 그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 다녔던 조용민이라는 분이 있는데 지금은 졸업을 했습니다만은 실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프린스턴 대학교하고 예일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학생들에게 이 한국에 있는 그 전문직을 은퇴한 이런 분들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이야. 프로젝트를 구체화시켰다고 합니다. 예. 이름이 이제 say, 그러니까 말하다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Senior and Youth를 줄여서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그 창업 기업으로 전환시켰다고 하는데 네. 지금 50명 이상의 현직 강사, 그다음에 500명의 유료 학생이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글로벌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IT 기술, 그리고 한국의 점점 한국이 문화 강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제적인 노년 취업 가능해진 일이 많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영주에 사는 한 산골에 사는 66세의 대장장이 할아버지가 있는데요. 더 이상 이게 좀 그 수요가 없어지면서 문을 닫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우리나라 전통 이 손쟁기죠. 호미. 네.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예. 지난해 말부터 아마존 그리고 이베이에서 외국으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야. 로이터에 따르면은 이 할아버지가 만든 호미가 전 세계적으로 아마존 10대 원예 공구 중 하나가 됐다고 합니다. 네. 우리도 호미 팔러 다닙시다. 예.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어요.